안녕하세요. 파산관제는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면책 절차와 강제 집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절차 중에 강제 집행 등이 금지 및 중지 55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규정이 신설했다는 겁니다. 파산 및 면책 시청 사건에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 결정이 있은 후 면책 시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에 관하여 구파산법 하에서는 2006년 전이죠. 벌써 15년, 26년 전 얘기입니다. 강제 집행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법은 채무자생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6년째 됐죠. 채무자의 갱생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557조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별도의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 종료 결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진행 중인 강제 집행 중단을 시킬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파산 신청하고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는 중지 명령을 받아야 되지만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신청이 진행 중이면 그냥 나 면책 받고 있다. 면책 신청이 있다는 점만 소명하면 중지 명령을 굳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파산 선고와 동시 신청주의 때문에 이 의미가 파산 선고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파산 선고 전에 중지 명령, 파산 선고에는 그냥 집행관에게 파산 결정문 제출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557조 1항에 기하여 강제 집행 등이 금지 중지되는 대상은 파산재단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확정됐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자유재산, 면제재산, 집행지시, 압류금지재산, 한가 포기재산 모든 재산을 확정됐다. 이로써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신득재산 등 파산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금지, 중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바 이는 채무자의 갱생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취지가 담긴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금지된다. 면책 신청의 범위 527조 1항에서 말하는 면책 신청에는 명시적인 면책 신청뿐만 아니라 간주 면책 신청까지 포함되겠죠. 그렇죠? 한편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 폐지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파산 폐지는 동시 폐지 또는 이시 폐지 결정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잘 몰라도 돼요. 이거는 사법시험, 이거는 만약에 시험 같은 데 나올 때, 틀리게 딱 내기 좋은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넘어가고, 면책 결정에 따른 강제 집행의 실효, 557조 제2항.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는 면책 절차 중에 중지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장래를 향해서 실효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면책 절차 중에 중지된 강제 집행 등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이고, 그러니까 중단됐다가 효력을 잃게 되죠. 면책 절차 중 강제 집행 및 금지 또는 중지되는 것은 면책 시청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이므로 면책 시청이 각하, 기각 결정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는 다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고 중지된 강제 집행 속행됩니다. 면책 결정의 확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불허가 되는 데는 다시 살아난다. 다만 집행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 면책 결정 확정된 대로 그 집행권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 이의소를 통하여 집행권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실체상의 사유가 된다. 집행권이 있는 채권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지급명령, 그죠? 그 다음에 약수공 공정증서. 이런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게 아니라 청구이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청구이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과 사이 강제 집행. 면책 신청에 따른 강제 집행 금지 중지 규정 신설로 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 신청에서 파산 선고시까지 사이를 제외.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파산 신청에서 선고시까지 사이에는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 보존 처분을 할 수 없는데 파산 신청에서 선고시까지는 할 수 있죠. 따라서 강제 집행이 금지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써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채무자는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 선고로 중단된 파산재산 소속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속행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파산 채권자이므로 파산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위채권이 환가 배당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배당액 한도로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잘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면책 절차 중에 파산 신청부터 파산 선고시까지만 공백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했죠. 미국의 자동중지. 미국은 파산 신청한 효과가 바로 파산 신청하자마자 선고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중지가 됩니다. 집행이 모든 게 다 스톱. 신청 자체로 접수하는 순간.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중지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신청하고 선고시까지 공백이 이게 무서운 게 자, 신청부터 선고시까지 공백이 지방별로 다 틀리죠. 서울은 3달, 서너 달, 또 혹은 2달, 수원은 7달, 뭐 지방은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죠. 또 사안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개별 채권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서울은 3달이니까 뭐 중지명령 할 새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해주죠. 근데 채권자들이 뭘 할까 하다가 바로 선고가 되죠. 2달, 3달. 원래는 1달입니다. 예규는. 근데 지방은 뭐 사건이 많다,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6개월, 7개월, 8개월 심리하다 보면 채권자들은 선고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지명령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인천 같은데, 뭐 의정부 같은데 좀 선고가 늦는 데는 중지명령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서울 같은데 중지명령 할 새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선고를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사건에서 중지명령을 검토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은 몰라도 개인 파산에서는 적다. 신청부터 선고시까지 짧아서 그렇죠. 네. 이상 면책 절차와 강제 집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